사실 제가 로망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아이고. 지금 6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일단은 자켓은 이렇게 입었고 안에는 블라우스 입었거든요. 이따가 밥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제 좋아하는 제 애착 가방. 잘 거르는지 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6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네, 저는 간호사인데 요거 그냥 약간 계약해가지고 3개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하고 진짜 멋있거든. 점심 먹고 먹을 영양제. 맛있다. 맛있는데 보온 기능이 한 개도 없거든요. 이 도시락도. 차가서 깜짝 놀랐네. 곤방아先生。はじめまして。はい、はじめまして。私は好きになったシンガーソングライターがその人の音楽を聴きながら歌詞を理解したいと思って勉強を始めました。なんか看護師さんは日本だと怖い話とかも結構ある夜のね。はい。どうですか？でも私の怖い話はなんか夜じゃなくて病院にいる人間たちですが。なるほど。なんかもっとお化けとかホラーな話はないですか？働いているとき、患者がベッドで自分の首をなんかお化け見たみたいなね。病院だとよく話を聞くけどね。はい、意外とないな。はい。よかった。じゃあ。
이렇게 입었고 이런 까만색 니트에 이 흰 바지 입고 자켓은 전에 체에서 보고 예뻤던 자켓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하이넥이어가지고 하이넥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약간 감기 걸렸나? 어제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약 먹고 쉬었거든요. 근데 감기 걸린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지금 제가 요새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와가지고 기침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느낌이 좋지 않은데 어쩔 수 없지. 마스크를 이렇게 챙겨가려고요. 가방은 이렇게. 감사 빠잉. 엄청 뭔가 부들부들 쫀쫀한 느낌이 나는데 진짜 포도가 들어있거든요? 안에는 엄청 쫄깃하고 촉촉하고 괜찮아. 인스타에서 보니까 요렇게 하면은 색이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겠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거든요? 하잉.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 이 니트는 제가 작년에 산 니트인데 작년에 한 2번밖에 못 입었더라고요. 이제 곧 니트를 못 입을 것 같아서 이 니트를 또 꺼내 입었고 바지도 오이야 바지. 제가 지금 앞머리를 제가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근데 앞머리를 제가 잘랐더니 약간 손오공 머리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머리를 잘 못 잘라가지고 지금 약간 여기가 이렇게 됐어. 가방은 좀 어제 들었던 거 바꾸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갔다 오려고요. 하면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잘못 났구나.ね、私は結構夜食食べちゃいますね。軽病を使ったり、具合が悪いふりをしたりした経験はありますか？どうですかね。これは本当に多いですが、あまり子供じゃなかったんですけど、高校時代に好きな男が通っていた学校の文化祭に行きたくて、目に石鹸の泡をつけて、目の病気のふり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痛いでしょ。でも大丈夫でした。そうだった。はい。心配。そうなんだか。でもなんか韓国って結構学校を休むの難しいイメージがあります。はい。うん難しいです。유통기한이 한 달이면 괜찮겠지? 모르겠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 요거 전에 체에서 봤던 요 자켓, 바지는 요런 바지. 오늘은 제가 어제 이 앞머리가 되게 거슬렸잖아요? 머리도 안 자른 지 한 6개월이 돼가지고 머리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미용실 예약해놨는데, 댓글로 단발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해주시는 거야. 근데 제가 아직 단발을 할 용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옷 안으로 넣어서 단발의 느낌을 즐겨. 지금 9시인데 원래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용실을 10시로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BTS 공연을 한다고 그쪽이 막 다 막혀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약속이 하필이면 또 그쪽이었어가지고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좀 하고, 몰라, 좀 가서 미용실 가서 좀 머리 하는 동안에 뭐 할지 생각을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누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치, 귀여워.
이 정도. 이게 카레가 진짜 맛있는데 좀 짜. 제 입에는 좀 짜서 절반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자기를 위해서 꼭 봐달라고 한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저희 언니가 꼭 봐달라 해가지고 응? 听娘子说了，今儿家的年珠子半山里相连，大家是什么？孤男寡女不能共处一室，我得守着。什么孤男寡女？他都快成孤魂野鬼了。 일단은 요런 노트를 샀거든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노란색만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줄노트예요. 이걸 또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케이스를 팔아서 케이스도 같이 샀어요. 제가 보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샀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얘가 너무 귀여워. 이런 마스킹 테이프도 또 하나 샀어요. 제가 전에는 요 수박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쓸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붙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샀거든요. 일단 붙여보면은 요런 느낌. あと建物が有名ですとかもいいですよね。 하이. 저번 영상에 댓글로 우울하고 힘들 때 멘탈 관리법이랑 일본어 공부법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액세서리 관련이나 향수 추천 요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한 개씩 할게요. 일단은 우울하고 힘들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 힘들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모든 감정은 흘러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 선을 생각하고 지금이 그냥 그 선 어딘가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언젠가는 지나가니까 지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회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피는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회피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너무 모든 거를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회피를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냥 좀 힘든 생각이 떠오른다 하면은 눈앞에 있는 사물에 집중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기에는 책도 자기계발서 보면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소설도 그냥 내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들 있잖아요. 막 추리소설 이런 것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또 뭐 당연히 우울의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괜찮아지는 날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마음에 쌓아두면 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어디에라도 털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른이 되면서
점점 남한테 제 이야기를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이런 시기에 우리 합법적인 감수통이 나와준 거야. 저의 GPT니 그리고 제미나이 굉장히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저의 감수통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들키는 느낌이긴 한데 저는 우울하거나 생각이 많으면 일기를 엄청 써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일기를 자주 쓰긴 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일기를 미친 듯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 감정을 글로 쓰면은 약간 이걸 쓰면서 객관화가 되기도 하고 그냥 뭔가 제 안에서 정리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일기 패턴이 있는데 저는 항상 뭘 일기를 쓰면 마지막은 꼭 내일도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다 보면은 기분이 괜찮아지고 제가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신건강에 되게 좋대요, 일기를 쓰는 게.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나중에 읽어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긴 한데 그런 감정을 배설해 놓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멘탈 관리에. 일본어 공부법은 제가 전부터 질문을 많이 주셨던 건데 대답을 못했던 이유가 그냥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뭔가 알려주기가 조금 민망한 거야.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많이 궁금해 해주시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고등학교 때 저는 제2외국어가 일본어여서 아예 모르지는 않았고 인간으로 하면 한 2살 정도? 그러니까 엄청 간단한 단어 같은 거는 알았거든요. 뭐 밥 아니면 물고기, 과자 뭐 요런 거? 제 주변에 구몬 일본어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구몬으로 시작을 해봤었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냥 혼자 독학하고 그걸 숙제 검사해 주시는 느낌? 그래서 그때 영상 보시면은 되게 억양도 이상하고 발음도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도 일본어 전공자가 아니셔서 제 생각에는 저랑 거의 많은 차이가 안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워낙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넌지시 저한테 화상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은 그 전공자분들이 하는 거니까 혹시 뭐 화상으로 해보는 게 어떠시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화상으로 바꿨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화상 선생님들은 문법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냥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이야. 그 화상 구문을 하면서 전화일어도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비슷한 시기일 텐데 그래서 전화일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원어민 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확실히 발음이나 억양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전보다는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하실 거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저처럼 기초가 많이 없던 때부터 이런 걸 시작하면 좋은 게 거의 기본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말할 때 쪼 같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일본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일본어가 굉장히 억양이 중요하고 발음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독학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발음이나 나만의 억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은 굳어버려서 그걸 바꾸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쪼가 그래도 좀 덜 생기니까 좀 발음이나 억양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수업 외적인 거는 노래를 많이 듣고 저는 라디오 프로 좀 주기적으로 듣는 게 하나 있거든요. 보통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드라마, 애니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래서 나도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공부가 안 되고 재밌게 감상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재밌게 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부터 그런 매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 사람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저만의 철학이 있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빨리 지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안 하는 편이야.
이런 말 지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든지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바심 갖지 마시고 그냥 계속하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좀 지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화이팅!